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어, 가급적 주말마다 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세로를 올려드렸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가로로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좀 왔다 갔다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조금 보시는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어떤 게 더 최적화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불확실성 지속이죠.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 리스크, 인플레이션, 그리고 남들은 보지 않는 이제 유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대립을 좀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나토의 경계선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제가 볼 땐 윈윈 하는 게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러시아는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유가의 상승을 수혜받을 수 있고요.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어, 이제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3월이니까 모든 이목이 다 주목돼 있잖아요.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근데 유가가 더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유가가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 유가의 상승을 미국도 용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이든이 이제 러시아 침공 2월 16일 이번 주죠. 당장 공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책임 우려를 돌릴 때까지 이 인플레이션 피크가 결국엔 유가 때문이고 결국엔 러시아 때문이야 라고 이제 블레임할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이든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1도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각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엔 정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 같은 이제 내수 연금 수령자들이 가장 인플레이션에 치명적이죠. 과거에 일본이 외국 관광객을 많이 받았던 갑자기 스탠스를 전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엔화 약세로 갔던 시기인데 이게 이제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너무 돼서 이제 내수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외국 관광객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눈을 해외 관광객으로 돌렸거든요. 그때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었죠. 결국에는 러시아도 고유가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 증대가 되고 재정 적자 완화되고 주식시장 화랑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2010년, 11년에 수출 호조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 위기 때죠. 수출 및 원유 및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70%고 GDP의 25%를 차지하니까 이 유가의 상승과 수출 호조가 얼마나 러시아한테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가장 민감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멕시코 등인데 한국 경상수지는 정말 최악이죠, 최악. 제가 여기에 아까 그림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바이든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네, 이게 찬성인데 이게 딱 지금 보면 1월 중순 이후로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이든이 노리는 것 같고요. 아까 한국의 경상수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 한 최근 자료는 없지만 12년도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의 내용을 보면은 유가가 올랐을 때의 어떤 수입,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면 수입이죠, 이게. 수입이 많은 국가들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헝가리, 타일랜드, 한국,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결국엔 안 좋죠. 중국도 안 좋습니다. 결국엔. 그럼 왜냐하면 이게 제조 국가들이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머징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한국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가가 올라가는 변수를 아예 얘기하는 하는 전략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결국엔 유가가 반락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져야 한국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어요. 결국엔 주가가 반등 나오려면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옆으로 기거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러한 시점이 결국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결국 4월 초가 될 것이고, 저희가 3월 달에 또 FOMC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많이 두들겨 맞으면 먼저 반등이 나오겠지만, 요 두 개수 전까지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지금 막 경기가 깨진다, 이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음, 좀 사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사기 싫으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그렇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스 임플란트가 이제 이번 주에 상장 적격 심사에 들어가죠.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강하게 살 때만 조금 반등합니다. 외국인이 사서 조금 오른 건데 지금 다시 팔았잖아요. 그럼 추세는 하락이다. 지금은 지수의 바닥을 차트로 하는 것보다 지금 외국인이 갖다가 물량으로 때려버리면 반대매매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위험자산 같은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저희가 하이힐드, 미국채 하이힐드 채권 금리 추이를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저녁이라 자꾸 목이 잠기네요. 조금 올라다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 뭐 요 레벨은 지키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HYG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 ETF를 보면은 가격이 추세 이탈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200일선과 50일선이 지금 데드 코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지금 방어 위주로 보는 게 낫겠다. 결국 200일 보면 적어놨죠. 50일 이득평균선. 그래서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높은 회사가 좋은데, 이 회사 작년까지만 해도 PER 20배였는데 지금 10배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매크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보면은 11월 27일 종가 이후로 지가 상승률을 보면요. 코스피가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한국전력으로 다우 대비 오히려 아웃퍼폼했어요. 더 올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두들겨 맞고 덜 오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이 조정을 받았죠. 코스닥하고 나스닥이 있는데 아마 요 갭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이 빠지지 않더라도 코스닥이 더 빠지면 일단 코스피도 아웃퍼폼 했으니까 요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 지수는 또 레벨 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자꾸 보시는데 시총 상위주가 위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업종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벤트가 거의 다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모더나 CEO가 지금 주식을 다 팔았어요. 주식 다 팔고 계정 삭제했는데 보통은 90% 정도일 때 팝니다. 회사 사람들도 한 번 더 랠리 갈 때 잘 못 팔아요, 꼭지에서. 다 꼭지에서 팔 것 같지만 그렇게 팔지 못습니다. 대주주도 여기에 다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꼭지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면은 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반기 저희가 보기엔 하반기에 백신 실적 작살 난다는 거죠, 결국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더나가 이렇게 팔고도 도망갔다는 얘기는 백신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백신 지금 벌써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니까. 뭐, 물론 치사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결국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빈집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네들 실적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실적주보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 주식이 되거든요. 이게 희망이 고 PER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거는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때 결국엔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을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단기에 올랐다 빠졌다 할 수 있지만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쯤 관심을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 전가 가능성은 위드 코로나도 되면서 인플레이션 수혜도 되는 결국 음식료가 기관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많이 샀죠.
예, 그 디펜시브로 되죠. 시장이 빠질 때. 그래서 음식료 주정 가격이 2월 7일 날 7.8% 올렸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조합해서 만든 대한 주정 판매라는 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올린 거예요. 물론 원재료를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판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 ASP 저희 판가라고 하고 있는데 판가 소비자가의 가격이 전가되는 거는 퀘스천입니다. 보통 한 분기, 뭐 두 분기 정도 래깅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거는 뭐라도 있잖아요. 예, 지금 뭐라도 없는 거는 다 안 사죠.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소주 병뚜껑 기업도 16%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뭐 단기에는 올리기 힘들어도 대선 전후로 해서 슬그머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다른 이슈 중에서는 뭐 낸드 관련된 해외 공장 뭐 멈추는 이슈가 있었던 하이닉스가 대형주로서 유일하게 보이는 종목들이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벤트 슬슬 나옵니다. 이제 주가 모멘텀이 상승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 아마 마지막 차익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로 그걸 좀 좋게 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컨트롤 시장 읽기를 내용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올려서 이걸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으로 보면은 코로나 수혜,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올려뒀던 EM텍, 이렌텍 전자담배, 그 다음 진단키트는 올랐지만 이제 모멘텀이 떨어졌고 게임주는 위메이드 때문에 완전히 센티멘트가 망가졌죠. SCC 이런 애들이 올랐고요. 지금 멀티플 높은 애들 예, 뭐 지나게 멀티는 낮습니다만 뭐 자율주행, 풍력, 뭐 ESG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바이오 안 되죠. 여기서 멀티플 낮은 거는 진단키트랑 반도체 소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전주 대비 조금 오르긴 했고 코스닥은 다시 제자리로 왔고요. 예, 지금 한국 대비 성과가 다우랑 나스닥이랑 고점 대비 하락률 성과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이게 좀 차트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은 코스닥, 코스피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총사 때문에 올랐고 지금 필라델피아 결국에 밸류에이션 높은 거를 지금 미국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방향성만 보다가 그러면서 지금 3개월을 보면은 3개월 수익률하고 코스닥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더 안 좋아요. 3개월 수익률보다. 네. 러시아만큼 안 좋죠. 네. 그다음에 한 달치 수익률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엔 어떤 그 유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취약한 지수들은 다 하위권이에요. 다 하위권. 네.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제가 써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랑 바이오 상대 강도로 보는 건 뭐 하이닉스 롱의 그냥 바이오 그냥 올 숏입니다. 지금은 요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고퍼스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요게 올라가면은 지수가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간으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랑 금융업을 좀 샀습니다. 전기전자는 아마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기관은 음식료 말씀드린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음식료를 좀 본것 같고 네. 외국인 선물은 단기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긴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수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하단 박스는 지킨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수대를 이용한 뭐 코스피 지수를 사는 게 조금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희한하게 이게 개인이 사면 빠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좀 올랐으면 좋겠어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뭐 이게 뭐 100%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미국제 금리도 조금 올랐다가 피크아웃 치고 빠지는 것 같고,
인연물도 급등했다 빠지고 이러니까 야, 위기가 이제 해소된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매크로 이슈랑 인플레이션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글로벌로 보면은 옥수수가 주간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코아, 이 소프트 커머니티들이 많이 올랐죠. 커피 이런 것들. 다 식재료들, 원재료에 부담을 주는 애들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가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보면은 옥수수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네, 콩, 네, 콩도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은 당연히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저점 잡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퀀트 RSI 모델은 일단 RSI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걸 조합해서 지수의 하방이랑 상방을 잡는 건데 이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게임주 정도만 나왔고 나머지는 끝났다. 2월 2일이죠. 2월 초.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아무 시그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뭐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빠지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뭐 미팅 뭐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업체들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매크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매크로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종목 관련된 거는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